단톡방에서 뭉쳐서 배달을 시키고 배달이 오면 각자 집에서 자기 집 메뉴를 가져가는 일명 배달 공구를 하는 것도 있고요. 7시에 치킨 드실 분 해서 두세 가구가 모여서 시키고 배달비를 n분의 1 하는 거. 예. 좀 뭐 신박하긴 한데 저는 요즘 배달을 거의 먹질 못하고 있어서 남의 일이 됐습니다. 배달 공구는 진짜 할 일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제일 좋은 건 운동할 겸 가서 직접 포장해 오는 건데 이게 배달을 시키는 사람들의 심리는 귀찮기 때문이라서 왠지 안 하실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배달비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림픽만 기다린다. 올림픽 때 이제 배달 많이 시켜 드시겠죠. 자, 저는 좀 다이어트 중이라 배달 음식 앱을 켜본 게 올해는 없습니다. 예. 올해 말까지 없을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웹툰 작가 이종범 작가와 함께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주제로 토크의 탈을 쓴 말싸움을 하는 날이죠. 배텐 월드컵 날입니다. 오늘은 저희 두 사람이 열심히 싸워볼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볼 수 있고요. 배텐 메인 홈페이지에서 생록방 스케줄을 체크하시고 시간 맞춰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춥다고 집콕만 하지 마시고 문화생활도 좀 하시라고 공연 티켓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27일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대학로에서 하는 연극 저기요 티켓을 드릴 건데 배튼이 낳은 배우 김소혜 씨가 출연하는 작품입니다. 연극 저기요 보고 싶은 분들 배튼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오셔서 댓글 신청해주세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태는 홈플러스, 메드트로닉 베나실, 노랑푸드, 베스트슬립, 자담치킨, KT,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2차, 원할머니 보쌈족발, 유한양행 윌로펫 사료, 관절에 좋은 호관원,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레이노 썬팅 팬텀2, 삼성전자, 파리크라상,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카카오 VX, 교원 에듀, 결혼중개앱 여보야, 금성침대, 반올림 피자샵, 코지마 안마의자와 함께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배텐에 의한, 배텐을 위한 배텐 월드컵. 사부작 바쁘게 열리라는 분,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예. 디지땡 플러스의 오리지널 예능 런닝맨 스피노프에 이종범 작가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촬영은 되게 오래전에 했어요. 언제 나오나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올라갔다는 제보를 받아가지고 좀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SBS가 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작진은?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왠지 런닝맨이 붙어있는 거 보면 그렇죠. 저도 이제 내부 ERP를 못 보기 때문에 예.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SBS 사옥 안에 이 런닝맨 스피노프 포스터가 좀 붙어 있었던 거 보면 맞네요. 분명히 뭔가 관련은 돼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고. 그렇죠. 마피아 게임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저 이거 모르고 갔어요 제가. 네. 마피아 게임인지 알았으면 섭외 단계에서부터 저는 마피아 최악체입니다 라고 했을 텐데 그걸 모르고 갔는데 갑자기 마피아 게임 같은 걸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화들짝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의외로 제가 활약을 했어요. 심리 추리 전문가로 출연해서 이것도 가서 들었어요 저. 예. 웹툰 작가로 섭외를 하길래 얘 뭐 만화 얘기하나 보다가 갔죠. 근데 당일날 메이크업 다 하고 앉아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부터 심리 추리 전문가십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니 무슨 섭외 이렇게 하시면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어허.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베텐에서 나왔었던 그 모습들 네, 좀 이렇게 초창기의 모습들이 비춰졌을 것 같은데 내다버린 4년. 내다버린 4년을 예상했는데 의외로
거기에서는 이 몸풀기 게임부터 본편까지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오. 저 놀랐어요. 왜 나 선방하고 있지? 베텐에서만 최약체인가? 그런가 봐요. 거기 왜 여기서 약간 마피아 했을 때는 제가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그렇죠. 작아지는 느낌이랄까.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되게 꿰뚫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후광 효과가 있었어요. 약간 마피아 게임도 기세예요. 기세인 것 같아요. 예, 시험이 기세인 것처럼. 맞아. 그래가지고 이종범 작가가 그 어디 가나 인싸고 엘리트고 진짜 능력 있고 뭐 검은 머리 한국인이고 뭐 이런데 여기만 오면 이상하게 그 위축되는 이 세계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제 다른 세계 같은 이종범의 그 다양한 능력치가 안 먹히는 유일한 공간. 너프되는 예. 공간이죠. 너프되는 그쵸. 공간. 약간 결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예. 거기 갔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손쉽게 아그작아그작했거든요. 어허. 뭔가 그 평행 세계에 여기는 항상 그죠. 약간 모든 능력치가 다운되는 곳입니다. 그 이 세계에 간 주인공이 아니라 반대. 이 세계에 가서 하니까 너프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베텐 그 고정 게스트들이 네. 가만히 살펴보면 그 밖에서 새는 바가지와 안에서 새는 바가지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이종훈 작가는 밖에 나가면 엄청 우대받고 우대 맞진 않아요. 네. 우대 맞진 않지만 여기서처럼 그렇게 얻어맞진 않아요. 박문성 해설위원도 여기서 엄청 까이고 그렇죠. 여기서 제일 많이 까이죠. 예. 여기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서로 막대하고 노는 분위기 때문에 좀 각별한 게 아닌가. 물론 그 주범은 언제나 대장님이지만. 예. 뭐 저는 아니고 청취자들이라고 봐요. 저는 청취자들의 어떤 대표. 그렇군요. 예. 네. 이분들이 이제 저를 추대한 거. 생각해보니까 청취자마저도 막대하기 때문에 대장님이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 데이 채팅주의, 이분들의 채팅을 읽어드릴 뿐입니다. 네. 하지만 예. 동시에 그 채팅 치시는 청취자분들도 막대하시잖아요. 메신저예요, 메신저. 모두 까기. 성공한 악플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뭐 악플 단 적 있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걸 읽을 뿐이고요. 악플러까지는 아니죠. 예, 윤태진도 이제 베텐 밖에 나오면 굉장히 그 사랑받고 네네네. 예쁜 네. 절세 미인 뭐 이렇게 대접받는데 그죠. 베텐에서 이제 굉장히 수치 플레이도 많이 하고 맹독충 소리 듣고. 그렇죠. 네. 안과받기 거의 비슷한 사람은 이말년밖에 없어요. 이말년 작가, 그죠. 이말년 작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나 거기서나 언제나. 예, 대체 불가능한 인력으로다가 이렇게. 그렇죠. 자, 다음 주가 설날입니다. 벌써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내일부터 이제 고향 내려가신 분들 있을 것 같고 네네네. 민족 대이동까지는 코시국이 아니지만 좀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이제 휴일 분위기 슬슬 느끼실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조심하십시오. 예전과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설 특유의 느낌이 있잖아요. 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뭘 조심해요? 방역 조심하시고. 방역 예, 조심. 그죠. 예. 자, 설에는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저도 이렇게 아주 작게 양가 인사만 탁 드리고 돌아와서 집안에서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도 하고. 오랜만에 연휴니까 좀 시리즈 긴 거 보려고요. 시리즈 긴 드라마 이런 것들. 드라마를. 네. 사실 완결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려고 쟁여놨던 긴 시리즈의 드라마를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보려고. 꿀이죠. 가장 꿀이고 네. 오랜만에 제 만화도 다시 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일을 많이 합니다. 그죠. 저는 항상 뭐 명절에 일을 원래 많이 했었는데 특수죠. 명절 특수. 특수는 아니지만 이번에 좀 특이하게 명절에 새로 들어가는 프로그램 녹화도 있고 네네네. 예, 그리고 축구 중계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친선도 아니고 최종 예선 뭐 이런 아주 중요한 경기여가지고 그 포스터 봤습니다. 뭐요? 한가운데 탁 서 계신 거 봤어요. 그거는 올림픽이고 올림픽이군요. 제가 얘기한 건 축구 중계고 네네네. 그리고 설 연휴 끝나자마자 저는 이제 또 출국을 해야 돼서 그러네요. 바쁘시네요. 굉장히 바쁜 설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설 연휴에 여유가 많았다. 많은 연휴다. 여유가. 그러면은 보통 뭐 하십니까? 저는 명절 문화가 없는 집안이라 그냥 집에서 줄창 영화 보고 만화 보고 게임하고 이거밖에 안 합니다. 배성재를 구성하고 있는 3요소. 네. 만화와 영화 게임. 게임은 원래 아니었는데 이제 하수지만 많이 하게 됐어요. 빈도는. 그죠. 예. 그 정도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자, 그렇죠. 버닝 해야죠. 자, 매주 이 시간은 베텐 청취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모집해서 베텐만의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원하는 주제를 베텐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정되면 선물 드립니다. 이번 주 베텐 월드컵 주제는 뭔가요? 네, 이번 주제는요. 바로 만화 속 희대의 라이벌 월드컵입니다. 네네. 만화에서 흥미를 더해주는 라이벌들이 있죠. 그런 다양한 라이벌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라이벌 캐릭터를 골라보겠습니다.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후보 발표해 주시죠. 만화 속 희대의 라이벌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A조 후보 1 톰과 제리,
후보 2 배트맨 대 조커. 후보 3 강백호 대 서태웅. 후보 4 한이 대 나일이. 다음 비조입니다. 후보 5 손오공 대 베지터. 후보 6 캡틴 아메리카 대 아이언맨. 후보 7 둘리 대 고길동. 후보 8 라이토 대 엘. 희대의 라이벌 월드컵. 이제 꼭 아치 에너미가 아니더라도 그죠? 예, 어떤 대척점이면서도 비슷한 겹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사실 라이벌이죠. 공통분모가 되게 있어요. 완전 약간 반대는 아니고. 그 서로 이게 동료 같은 느낌의 연결도 있고 서로가 서로로 인해서 강해지는 것도 있고 성장도 촉진하지만 뭔가 이렇게 열도 받게 하고 그게 라이벌이죠 사실은. 예. 자, 아무튼 서로를 좀 괴롭힐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예. 이말년과 주호민. 이건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아니죠. 공생 관계죠. 그 공생이죠 공생. 왜냐면 그 라이벌의 요소가 되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그 대표적으로 조커 대사 있잖아요. You complete me. 네가 나를 완성시켜 준다. 그것도 있지만 동시에 상대방이 없으면 자기도 몰락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서로를 제일 잘 알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말년 주호민 작가님은 공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악어랑 악어새 정도기 때문에. 공생이죠. 예. 그런가요? 예. 네. 뭐 개미와 진딧물. 말 아끼겠습니다. 예. 아, 개미와 진딧물은 아닌가? 맞죠? 예. 그렇죠. 배성재 대 강호동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예. 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종범 대 이종범. 그건 이름만 같을 뿐이잖아요. 그거 그냥 동명이인이라고 부릅니다. 라이벌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동명이인이라고 불러요. 자, 이종범 작가의 어떤 전공 분야가 나왔고 네. 저도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만화 속 희대 라이벌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번은요. 톰 대 제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이벌이죠. 얼마나 유명한지 앙숙에게 톰과 제리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가요? 찬성 의견은요. 다른 만화는 둘 중에 하나가 없어도 다른 등장인물들의 서사가 있지만 톰과 제리는 첫 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둘이 스토리를 이끌어갑니다. 심지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제목도 완성이 안 됩니다. 제목부터 이미 라이벌 구도 아닙니까? 다른 만화는 제목만 보고 라이벌이 누군지 모르지만 톰과 제리는 이미 그 자체로 서로가 라이벌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라이벌은 하나의 목표를 서로 달성하기 위해 경쟁하는 건데 톰은 제리를 잡는 게 제리는 톰 굴려주기가 목적이라서 목표가 달라요. 성인이 되어 다시 보니까 라이벌이 아니라 제리의 일방적인 폭력이더라고요. 불쌍한 톰. 네. 이게 이제 워낙 오래된 만화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고전이죠. 예, 항상 톰이 당하는 거 봤고 요즘 제일 유명한 짤은 이제 제리가 인사하는 짤이죠. 턱시도 있고. 그죠. 예. 좌우로 인사하는 거. 맞아. 예, 그 정도인데. 이제 두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거의 뭐 환갑 넘었겠죠? 환갑은 넘은 것 같은데요. 네. 검색을 한번 해보면 나오겠지만 첫 방송은 굉장히 일 거고 환갑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왜냐면 70년대, 60년대 뭐 그쯤으로 거슬러 올라갈 텐데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톰과 제리는 라이벌이 아닙니다. 왜요? 그거는 만담처럼 역할극이에요. 어떤 이렇게 정해진 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라이벌로는 약간 좀 다른 쪽에 밀리죠. 그러니까 상대방 때문에 내가 더 강해져야 되는데 톰은 제리로 인해 더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벌 느낌이 좀 많이죠. 둥둥거리는데? 보니까 이게 이 마이크 때문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야, 이건가? 이게 좀 약간 마이크가 바뀌면서 좀 아니, 강도가 뭐 엄청 들리나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때문에 제리로 인해 더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벌 느낌이 좀 많이죠. 둥둥. 상대방 때문에 내가 더 강해져야 되는데 톰은 제리로 그죠. 인해 더 강해지지 않습니다. 들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벌 느낌이 좀 많이죠. 일단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후보 소개해 주시죠. 후보 2번은요. 배트맨 대 조커입니다.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라이벌이죠. 고담 시티를 지키는 배트맨과 이를 무너뜨리려는 조커. 정반대지만 동시에 가장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이 조합은 다른 조합에 비해 단 한순간이라도 동료가 될 수 없는 천적의 느낌이 납니다. 네가 내 존재를 완성시킨다라는 조커의 말이 배트맨과 조커가 얼마나 찰떡인지를 인증하죠. 반대 의견은요. 희대의 라이벌이긴 한데 세계관 내의 단독 라이벌이라고 하기엔 펭귄맨, 투페이스, 라즈 알굴, 베인 등 다른 빌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반대 의견은요. 이렇게 많은 빌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트맨과 조커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건 정말로 잘 궁합이 맞는다는 얘기이긴 하거든요.
다른 라이벌들이 많긴 한데 사실 완벽한 아치 에너미는 당연히 조커죠. 그렇죠. 그리고 매력도만으로 봐도 네. 조커는 이제 단독 주인공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악당이고 그거를 이제 작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외전이 얼마나 나왔나를 세보면 안다. 근데 라즈 알굴, 베인, 펭귄맨 투페이스 이런 사람들 다른 외전 찾아보면 조커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원작을 봐도. 근데 조커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조커의 뒷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살아있는 캐릭터라는 얘기인데 배트맨하고 이게 아치 에너미를 할 만하죠. 배트맨은 조커에게 농락당하는 수준이다라고 하시면 있고 조커가 더 매력적이다. 차라리 배트맨과 슈퍼맨이 라이벌 아닌가라고 하시면 있는데 근데 그건 또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배트맨의 그 어두침침한 면을 잘 많이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원작 만화 같은 거 보면 배트맨 진짜 어두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조커랑 비슷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심지어. 팀 버튼의 배트맨이 사실 원래 배트맨의 어떤 분위기가 잘 살았죠. 그죠. 잘 살았고 게임 배트맨이 진짜 잘 살렸어요. 게임 배트맨. 완전 어둠의 나이, 진짜 어둠의 기사. 공포를 주려고 본인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배트맨 처음 봤을 때 빌런인가 영웅인가 모르게 일부러 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빌런인 줄 알았는데 다른 빌런들을 때리고 있네? 이런 식으로 연출을 엄청 해서 내가 악당이 된 느낌으로 막 플레이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자, 다음 후보. 후보 3번은요. 강백호 대 서태웅. 농구 하나 슬램덩크에 나오는 캐릭터들로 마지막 화의 하이파이브 장면이 인상적이죠. 찬성 의견. 라이벌이란 서로 다른 매력으로 서로의 우위를 따질 수 없는 관계니까요. 강백호에게 서태웅이란 존재가 없었다면 농구 선수로 그만큼 성장하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서로 투닥거리는 것처럼 보여도 의외로 둘 다 서로에게 신경 쓰는 모습이 있어요. 반대 의견은요. 강백호의 일방적인 라이벌 의식이죠. 서태웅이 모든 걸 압도했고 주니어 국대도 뽑혀서 커리어도 훨씬 좋은 거 좋아요. 서태웅의 라이벌은 윤대엽이나 정우성입니다. 그러기에는 정우성과 윤도엽에게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밀리지 않았나. 실력으로 이제 단지 전투력 이런 걸로만 보면 네. 당연히 이제 라이벌로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봐야죠. 서태웅의 그 농구 코트 위에서의 라이벌은 정우성도 있고 윤대엽도 있고 언제나 상대팀 에이스였어요. 근데 슬램덩크라는 이 세계 전체에서의 라이벌, 농구 코트 밖에서의 라이벌 다 포함하면 사실 강백호죠. 그렇죠. 왜냐면 서태웅이 어렸을 때부터 그 수십만 번 쏜 슛의 결과로 게임을 이끌어 나간다면 쟤는 뭔데 농구와도 없이 시작한 애가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나 굉장히 이거 신경 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벌 중에 라이벌이죠. 네. 유일하게 강백호가 싸워서 비겼다라고 하시면 있는데 그거는 다른 종목으로 각 잡고 싸우면 또 강백호가 약간 우위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은 왜냐면 서태웅이 그 수십만 번 쏜 슛이라고 하잖아요. 네. 강백호는 수십만 번 휘둘러 주고 수십만 번 때려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전투력을 하면 안 되고. 약간 봐준 거죠. 봐준 거죠. 투닥거린 거에서의 비겼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최소연이 좋아하니까 예. 봐주는 거죠 또. 네. 변덕규 대 최치수. 이게 라이벌이죠. 아 라이벌이죠. 예. 동시에 최치수 대 정대만도 라이벌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슬램덩크가 잘 만든 만한 거죠. 강백호와 뭐 전투력으로 라이벌하면 사실 뭐 유창수밖에 없죠. 유창수. 예. 유창수. 유도 재미있지. 아 유창수 그죠. 네. 아니면 뭐 그 친구 또 누구죠? 그 백호 군단 양호열. 양호열. 그리고 피지컬상. 그죠. 근데 저희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재밌는 게 이걸로 가면 또 강백호 서태웅을 그대로 가져간 게 예. 그 윤대엽하고 황태산이에요. 네네. 한 명이 압도적으로 강한데 나머지 한 명이 맹추격하는 그런 구도 일부러 그걸 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네. 안 선생 배성재 차단해드리고요. 너무 이거 찰떡이다. 옛날엔 그랬죠. 작년까지의 저라고 보고요. 자, 네 번째 후보. 후보 4번은요. 한이 대 나엘입니다. 만화 달려라 한이의 두 주인공으로 첫 만남부터 악연으로 시작해서 육상에서 라이벌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진짜 어릴 때 한이가 나엘이한테 당하던 거 생각하면 저까지 분해서 부들부들거렸죠. 나엘이 나쁜 기집애란 대사가 말해주듯 라이벌인 나엘이를 이기려고 열심히 뛴 한이 승부의 세계에서 최고 라이벌이죠. 반대 의견은요. 라이벌이라고 하기엔 나엘이가 너무 약하지 않았나요? 큰 소리는 쳤지만 한이에게 매일 졌던 기억이 있어요. 네. 베테랑들은 항상 반대 의견이 실력이에요. 실력제일주의. 만화에서의 라이벌이라는 건 이제 싸워서 누가 이기냐. 네네. 이것만으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랑 호날두가 발롱도르 여기가도 많지 않나요? 이거랑 비슷하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둘이 달렸을 때 예. 한이가 지는 경우가 첫 번째 빼고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이를 정신 공격하잖아요, 나일이가. 사실은 둘이서 말싸움을 하죠. 한이가 집니다. 그 정신 공격하고 약간 그 말로 싸우고 둘이서 뭐 월드컵 하면 무조건 나일이가 이기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종합적으로 보는 느낌이랑 그 만화에서 구도 라이벌을 보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아. 옛날에 그래서 나엘이를 주인공으로 만든 외전 무슨 인디 만화가 있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음. 모두가 한이를 응원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그 씁쓸함.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라는 그 마음을 보여줬던 단편 만화가 있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이게 워낙 둘리처럼 경전과 같은 만화잖아요. 맞아요. 외전을 만들고 싶은 상상력이 불러일으켜져요. 맞아요. 채팅창에 사실 한이도 금수저다. 그런가요? 한이가 일단 그 제가 알기로 뭐 맞나요? 알고 보면 기억이 가물가물하군요. 그렇죠. 유머가 있었다는 것. 그렇구나. 그 시대 유머가 있. 내미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홍두깨 선생님. 그 정도면 금수저 맞나요? 홍두깨 선생님 빼고 대부분 금수저네요. 네. 자, 그러면 A조 톰과 제리, 배트맨과 조커, 강백호 대 서태웅, 한이 대 나엘이 중에 4강에 진출할 최고의 라이벌 뭐라고 보십니까? 희대의 라이벌. 이게 참 물론 뭐 다 좋은데 톰과 제리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저는 강백호 서태웅은 그 공인된 어떻게 보면 코드잖아요. 예. 라이벌 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은 강백호 서태웅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사실 그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슬램덩크는 일단 최대한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부의 유명한 대사죠.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 배선재 대님에게 슬램덩크 얘기라고 한다면 짤 자체가 네네네. 가장 유명한 짤이 바로 강백호와 서태웅이 마지막에 하이파이브 하는 건데 그렇죠. 그 짤이 말해주잖아요. 이것은 바로 농구 라이벌 만화였다는 그렇죠. 거. 이게 이 만화의 어떻게 보면 완성되는 컷이 여기다. 그렇죠. 네. 폭력도 아니고 그렇죠. 강백호의 어떤 소연이에 대한 사랑도 이런 아니고, 것도 아니고 청춘도 아니고 모든 것은 이 한 씬을 위해 왔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스포츠 만화가 사실상 이거 말고 없다고 보면 그렇죠. 이거는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자, 소연이가 역변해서 그런 것이더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넘어지면서 서태웅에게 패스할 때 그 장면을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자, 그러면 다음은 뭐로 보십니까? 저는 그 다음은 배트맨 조커가 역시 그 유구한 역사로 증명된 라이벌 구도 양강 구도 아니겠습니까? 배트맨 조커 사실은 배트맨이 진짜 여기서 역사가 제일 긴 만화인데 톰과 제리가 더 긴가요? 아무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만화로서 접한 건 톰과 제리가 압도적이지 않을까요? 배트맨과 조커는 그 오리지널 원천 만화를 그렇게 많이 본 사람들 우리나라에 없고 근데 그런 실제로 건데. 팀 버튼의 배트맨 1, 2가 미국에서 공전의 히트를 쳤죠. 하지만 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사람들이 많이 안 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다크나이트 시리즈하고 네. 조커 외전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그 원작 만화는 아니었어도 이 두 캐릭터의 라이벌 구도만큼은 너무 강렬하게 각인된 거 아닙니까? 뭐 만화는 아니죠. 근데 그렇죠. 영화는 이제 강력하죠. 그러니까 게임하고 그 몇 개의 중요했던 거대한 영화들 때문에 이 두 캐릭터의 구도 자체는 원작 만화 안 보던 물론 그 미국 코믹스 버전의 배트맨이나 뭐 이런 걸 안 보신 분들 좀 많지만 이 두 캐릭터의 이 어떤 라이벌 구도만큼은 머릿속에 확실히 박혀 있죠. 저는 톰과 제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요. 왜냐하면 일단 톰과 제리예요. 그렇죠. 예. 이건 톰 대 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톰 앤드 제리 아닙니까? 톰 앤드 제리고 그다음에 톰과 제리가 이제 계속 이제 뭐 도입부 같은 거 서사 없이 그냥 무조건 치고받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인 폭력이지만. 네. 이게 저는 어렸을 때 봤을 때 좀 악영향을 미쳤던 게 네네네. 고양이와 쥐가 네. 이렇게 즐거운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에서의 고양이 대 쥐는 그죠. 이게 상대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모든 운동 능력, 뭐 그죠. 아이디어, 뭐 전투력 이게 아예 쥐는 그냥 고양이한테는 한입거리이자 장난감이에요. 거의 뭐 그 드래곤 만난 기분이잖아요. 그쵸. 어마어마한 몬스터기 때문에. 저는 고양이가 쥐 사냥하는 걸 실제로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거 굉장히 트라우마 된다고들 하던데요. 그 광고 영화 실제로 보면. 네. 그러니까 쥐가 굉장히 빠르고 점프력도 대단하잖아요. 저는 멈춰버리죠 좀 이렇게. 그래서 쫄아서. 쥐의 운동 능력이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고양이가 쥐를 쫓아서 잡는 걸 보고는 네네네. 톰과 제리의 그게 완전히 동심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톰과 제리가 역으로 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아무튼 이 만화는 그래서 특히 이 만화 안에서의 둘은 어떻게 보면 한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도 왜곡이고. 그죠. 예.
그리고 일단 여기서는 또 제리가 압도적으로 승률이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톰이 제리를 한번 잡았어요. 네. 잡아서 제리가 이제 막 에피소드 아주 드물게 제리가 톰한테 당할 때 톰이 또 그 측은지심 때문에 네네네. 제리를 다시 또 막 풀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왜곡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메인 빌런은 생태계 제리. 왜곡. 그죠. 거기까지 가나요? 예. 네. 톰은 천사예요. 제리는 메인 빌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이 대 나엘이라고. 아 한이나엘이. 예. 한이나엘이. 만화 한정. 우리나라에서는 배트맨 대 조커보다 한이 나엘이. 그러니까 영화 애니메이션 다 없이 그렇죠. 만화만으로 한다면 네네. 한이나엘이 사실은 여기서 그래 들으시는 분들이 그 실력 위주로 가면 정말 한이가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라이벌이 아니다라고 하시지만 나엘이 때문에 한이가 그렇게 투지를 불태우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이의 새우만 또 유지예요 이름이. 배텐 가산점. 그죠. 베텐 예. 이거는 뭐 가족 할인이 있어야 돼요. 한식군이요? 가족 가산점. 한이나엘이 예. 한식구니까 그리고 저는 라이벌에 스머프 대 가가멜이 왜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머프 대 가가멜이 이게 또 너무 집단인가? 그 가제트 형사 그쪽들도 있고 가제트 라이벌이 있나요? 이쪽 그 손만 나오는 그새 있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손만 고양이만 쓰다듬잖아. 그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잖아요. 한이 나엘이 동의? 가겠습니다. 맞네요. 그래요. 만화만 기준으로 하니까 왠지 한이나엘이가 같아요. 그럼 강백호 대 서태웅 1위, 한이 대 나엘이 2위, 4강 진출입니다. 저 어린 마음에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가가멜이 스머프 여러 마리 있으니까 네, 그죠. 한 마리 정도는 잡아서 뭐 끓여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항상 뭘 끓이고 있죠. 그럼 하나 정도 먹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어요, 되게. 뭐 어떤 효능이 있을까? 장수 하나?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많은데 네네네. 한 마리 정도는 보면 좀 이렇게 그 필요 없는 캐릭터 있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뭐 스머프가 하나하나 다 핵심 캐릭터 뭐 파파나 스머페트나 저기 그 편리 이런 애들 투덜이 빼고 이런 투덜이 안 되죠. 투덜인 거 이거 빼고 예, 그런 빼고 좀 그 쩔이 있어요. 엑스트라 쩔이 스머프 엑스트라들. 그런 애들 하나 정도 좀 끓여서 이름 없는 애들. 쩔이탕 야 이거 진짜 정신파괴다. 무슨 맛일까 야. 궁금하긴 했어요. 하나도 안 궁금했어요? 좀 안 궁금했습니다. 이거 저는 올바로 잘했네요. 만화가가 이렇게. 자, 배대어 찬가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파워에이드만. 아니 그렇게 매 에피소드 잡아 먹으려 그러는데 한 번을 안 먹히니까. 근데 진짜로 그 가가멜이 의도하고 있는 효과 효능은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 뭘까? 허리 디스크 해줬고 이러면 나도 먹고 싶을 텐데. 가가멜 별명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았고 많았죠. 머리 조금만 벗겨지면 그냥 다 가가멜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뭐 전두환이라고 할 수 없는 시절이었다 그 보니까. 선생님한테 되게 이렇게 아부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별명이 그래서 아즈라엘이었어요. 아즈라엘? 그때 아즈라엘. 아즈라엘은 좀 굉장히 치욕적인 별명이겠는데. 아부한다고? 가면서 너무 아부를 해가지고 야 아즈라엘 같은 놈을 해가지고 아즈라엘이었어요. 아즈라엘인지 이즈라엘인지 맨날 했었는데. 아즈라엘. 아즈라엘. 오랜만에 들었네. 이즈리엘 아닙니다. 이즈리얼 아닙니다. 자 가겠습니다. 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배텐 월드컵 이종범 작가와 이종범 작가의 전공이죠. 만화 속 희대의 라이벌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강백호 대 서태웅, 한이 대 나엘이가 진출해 있습니다. 4강에. 네. 자 그러면 비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5번은요. 손오공 대 베지터입니다. 만화 드래곤볼에 나오는 라이벌 캐릭터로 적에서 선의의 라이벌로 발전하기도 했죠. 찬성 의견은요. 가장 이상적인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손오공보다 강해지기 위해 계속 수련하는 베지터를 보면서 베지터에게 손오공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얼마나 라이벌이면 유부남들이 나이 먹고도 서로 의식하면서 싸우더라고요. 손오공 대 베지터만큼 치열한 싸움이 없어요. 반대 의견은요. 베지터는 빌런일 때는 강했다가 우리 팀 되고 나서 약해지는 전형적인 클리셰의 희생양 아닌가요? 50의 라이벌이라기보다는 50의 퓨전 재료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퓨전 재료 너무 웃기네요. 아닙니다.
이 마음속의 어떤 진심을 꺼내게 만드는 그 M자 이마에 그 M자 때 보여주는 파워 이런 거 보면 절대로 약해지는 캐릭터가 아니고요. 카카로트 네가 넘버 원이다 하는 순간에 그 베지터만큼 정말 강력하죠. 뭐 최고의 라이벌이죠. 최고의 라이벌이죠. 이거는. 저는 뭐 우승 후보라고 보고요. 저도요. 희대의 라이벌입니다. 희대 정말. 근데 저는 어쨌든 드래곤볼이라는 것은 네. 만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화 중에 한 편이란 거 인정하면서도 경전 같은 거죠.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없는 만화 없잖아요. 만화가들은 이거에 대한 리스펙이 이제 거의 넘버 원인 분들이 많죠. 네네네. 저는 아쉬운 건 어쨌든 패턴이 좀 반복된다는 거. 원 패턴. 예, 그리고 그거,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이 드래곤볼을 처음에 보면서 적들이 이제 나타날 때 네네네. 대마왕 피콜로의 아버지죠. 네. 그 대마왕 뭐 그전에는 뭐 무천도사도 있고 조금씩 강한 적들 나와서 그 다음에 진짜 젊은 피콜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사이아인들이 왔을 때 그쵸. 예, 그때는 이제 그 알랑과 달랑이었나? 알랑과 발랑이요? 알랑과 없습니다. 아니 베지타가 아니었어요. 베지타와 그 설마 그 옛날 그 드라곤의 비밀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해적판으로 알랑이었어. 나 뭔지 알아요. 베지타가 알랑이었어요. 그래 맞아. 예. 아무튼 네퍼가 아니었죠. 네파 아니었죠. 네퍼 아니었죠. 예. 맞아요. 그리고 그 제베맨 푸성기 예. 차오지 대신에 똥방이라 부르던 그 만화 아니에요? 똥방. 그죠. 예. 천진반 보고 천공이라고 했죠. 천공. 예. 그죠. 굉장히 또. 아무튼간에 이 원패턴이었다. 이건 드래곤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그 당시 잡지 시스템의 폐해입니다. 프리더까지 간 다음에 네. 이제 우주 스케일로 끝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접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장되는 욕심이 있었다고 보고. 그건 점프의 욕심이었는데 예. 실제로 작가는 그 후리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베지터라는 정말 압도적인 적이 나타났을 때 약간 프리저 정도 레벨에서 네. 이와 이제 함께 좀 공존하고 공생하는 느낌을 살짝 주는 거였으면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적이 또 계속 한 칸이 나타나면서.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하셨는데 또 후리자 전 이후를 보면 다 원 패턴이거든요. 네. 딱 하나 패턴에서 벗어난 게 있습니다. 뭐요? 그게 바로 베지터의 성장이에요. 적이 나오고 싸우고 더 강해진다라는 패턴은 똑같은데 유일하게 베지터의 변화만이 드래곤볼에서 이런 어떤 반복된 패턴 밖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라이벌이죠. 저는 프리더 이후에 이제 베지터를 그런 식으로 약간 키워줬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전엔 아니었다. 왜냐면 원탑으로 가기엔 너무 긴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필요했죠. 라이벌 월드컵에 약간 생채기를 냈고요. 다음 후보. 후보 요건은요. 캡틴 아메리카 대 아이언맨입니다. 히어로의 자율성 문제로 서로 대립하게 되는 마블 유니버스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찬성에게는요. 티격태격했던 두 사람이 미국 정부 시스템에 대한 대립으로 주먹까지 날리면서 싸우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생각만 했었는데 살벌하더라고요. 반대 의견은요. 둘은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이해관계 때문에 틀어진 느낌이 더 강하게 드네요. 시빌 워에서 이제 싸우게 됐고 사실은 그 전에는 뭐 같은 팀이죠. 같은 팀이죠. 또 어벤져스 1편에서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네네네. 처음에 좀 티격태격한 느낌이 있어도 무슨 라이벌 관계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게 약간 뭐죠? 리더 느낌의 사람 둘이 같은 팀에 묶여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좀 그렇게 기싸움이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 라이벌이었던 순간보다는 믿을만한 동료 느낌으로 간 게 훨씬 더 길거든요. 네. 이 둘은. 자, 근데 이거는 어쨌든 만화인데 네. 이거 MCU 말고 진짜 이 마블 원작 만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까요? 그렇죠. 그게 문제고요. 사실 많이 못 보셨을 거고. 네. 원작에서도 그 둘의 관계의 구도는 우리가 이해하는 MCU랑 비슷한 선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를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정말 이게 진짜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싸우게 되는 캐릭터랄까요?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저는 코믹스를 한 번도 안 봤는데 네네네. 그 MCU 마블 시네마는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그렇죠. 다 쭉 봤는데 어벤져스 1편에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능력치도 네. 평범한 인간보다 조금 위인데 네네. 왜 저런 엄청난 히어로들한테 지시를 할까? 네네네. 뭐가 잘났길래? 그게 의아하죠. 네. 의아하죠. 뭐야? 뭐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벤져스 2까지도 뭐야? 이런 느낌이 강했다가 왜 저렇게 밀어주지였는데 루소 형제가 이제 메가폰을 잡으면서 네네네네. 캡틴 아메리카랑 윈터 솔저부터 이제 빡 띄우면서 그렇죠.
이 MCU 내에서 확실한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되긴 했어요. 인간 기반이 아니다라고 예. 확실하게 말해주죠. 루소 예. 형제가. 그래가지고 시빌워에서 정점을 찍었죠. 둘이 이제 결국 싸우면서. 네네. 그래서 너무나 이 MCU 전체에서 아이언맨이 혼자 원탑으로 끌다가 그죠. 투탑이 이제 되는 순간이 좀 이제. 투탑까지는 아니지만 세컨 스트라이커가 나타난 느낌. 근데 확실히 쌍도마차가 된 것도 아이언맨 그 캡틴 아메리카 이후부터라고 봅니다. 채팅창에 캡틴 종범이라고. 네. 예. 정말 재밌네요. 예. 자, 아무튼 그렇고 다음 후보. 후보 7번은요. 둘리 대 고길동입니다. 음. 아기 공룡 둘리의 캐릭터들로 서로를 극혐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네. 찬성 의견은요. 고길동은 둘리를 내쫓으려 구하고 둘리는 그런 고길동을 골리는 모습이 반복되죠. 둘의 갈등이 큰 재미 포인트였어요. 네네. 보통 아이는 어른에게 혼나는데 두 사람은 서로 싸운다는 게 특이했습니다. 말싸움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반대 의견은요. 어릴 때에는 고길동이 미웠지만 성인이 돼서 보니 고길동은 그저 천사였습니다. 라이벌보단 일방적인 희생관계이지 않았나 싶네요. 네네네. 대표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다시 해석되는 만화가 둘리죠. 이건 사실 라이벌이 아니라 일방적인 고길동 피해자고 둘리는 가해자고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재평가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아까 전에 우리가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공생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공생이 있다면 이건 기생입니다. 네. 한 이거는 전형적으로 둘리가 고길동의 집에 기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통과제리와 비슷하게 라이벌 구도로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반려공룡은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다. 세인트 쌍문 고길동 선생님이라고 하시면 둘리 쓰레기라고 하시면 그냥 호의 맛 좀 볼래 모르세요? 호의 맛 좀 볼래. 그렇죠. 원시 기생충이라고 하시면 그게 세게 나가시네요. 이분은 동심 이미 다 끝났어. 둘레기. 이미 이분들 동심 따위 다 없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둘레기. 보세요. 고길동은 희동이도 그렇고 누구도 다 자기 편이 없습니다. 근데 둘리는 전형적인 조직형 범죄자예요. 그 동료들이 있잖아요.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각자의 어떤 특수 연장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고. 저는 여기서도 사실 고길동 씨는 파면 팔수록 정말 성인 같고 그럼요. 이 싸이의 아버지 노래를 불러줘야 돼요. 떼창으로. 철수, 영희, 희동이. 그렇죠? 맞습니다. 셋이 남매잖아요. 철수 영희동이죠. 맞죠? 근데 이제 자식들까지도 네. 둘리 편을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현실이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먼 미래 얘기를 잘 보여주는 게 최규석 작가의 공룡 둘리를 위한 슬픈 오마주. 희동이는 조카래요. 그렇구나. 조카인가요? 예. 여동생의 아이래요. 와, 진짜 조카까지 진짜요? 품었네. 대단한데요? 고모부예요, 고모부. 그래요? 그렇구나. 왜냐면 그 공룡 둘리를 위한 슬픈 오마주를 보면 사고 치고 다닌 희동이 깽깜짝 물어주기 위해서 일하는 게 나오거든요. 야, 둘리가? 저도 봤어요. 네, 보였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네. 자, 다음 후보. 뭐 8번은요. 라이토 대 L입니다. 만화 데스노트에 나오는 캐릭터들로 데스노트로 범죄자를 죽이는 라이토와 명탐정 L의 대립을 볼 수 있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다른 후보들은 라이벌 간 격차가 있지만 L과 라이토는 정말 A4 한 장 차이 아닙니까? 두 사람의 머리싸움이 너무 치열했어요. 정형화된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각 인물의 개성이 무척 뛰어나게 부각된 관계입니다. 서로 많이 닮았으면서도 이토록 상극인 라이벌은 또 없을 겁니다. 반대 의견은요. 어릴 때 이 만화를 보고 친구들과 라이토 파냐 엘 파냐로 엄청 싸웠죠. 이걸로 여친이랑 싸운 적도 있었는데 이게 뭐라고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데스노트 걸작 만화죠. 진짜 걸작이고 예. 이 라이토와 엘이 다른 후보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정면 승부를 하는 라이벌이 세보다 별로 적은 거 아십니까? 보시면 강백호 서태웅 한 명은 완성된 선수지만 한 명은 가능성 포텐셜이잖아요. 한이 나엘이 한 명은 달리기 실력이지만 한 명은 정신 공격입니다. 다 달라요. 근데 라이터와 엘은 그냥 정면 승부로 라이터가 아니라 라이토. 예. 라이터와 엘은 정면 승부로 그냥 자기 메인 무기 두뇌 싸움으로 탁탁 옵니다. 손오공 베지터도 그렇죠. 베지터 그죠 그렇네요. 예. 전투로 가는군요. 계엄권 쓰잖아요. 그렇군요. 손오공 베지터와 함께 정면 승부하는 몇 안 돼. 근데 손오공 베지터는 누가 봐도 카카로트가 이기잖아요. 이길 걸 알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라이터와 엘이 뭐가 다르냐면 진짜로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그리고 둘 중에 누가 이겨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박빙입니다. 솔직히 손오공 베지터 싸울 때 손오공 질까 봐 손에 땀을 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처음에 만나서 싸울 때 진짜 그때만 좀 그렇고 그 다음엔 사실 별로 안 싸우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대형 전투를 둘이서 막 엄청 벌이는 거는 많지가 않죠. 베지터 혼자서 계속해서 열등감에 그렇죠. 열폭을 하는 그다음에 거고. 점점 센 적이 나타나니까. 맞네요. 예. 아무튼 라이터가 처음에는 땀을 엄청 쥐었죠 손에. 아, 그렇죠. 진짜 왜냐면 첫 번째 그랬네요. 그 왜냐면 거기가 거대 원숭이로 바뀌었는데도 이거를 극복하고 진짜 싸움의 천재였잖아요 베지터가. 그렇다면 베지터와 손오공은 싸운 게 전체 연재 기간 동안 2번인가 3번밖에 없네요. 그죠? 그렇죠. 마인부 때도 싸우고. 근데 첫 번째 대결 이후로는 손오공이 무조건 이길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라이터와 엘의 두뇌 싸움은 거의 한 3페이지에 한 번씩 벌어집니다.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라이벌 관계죠. 그러면 네. 이종문 작가의 픽은 지금 손오공 대 베지터랑 라이토 대 엘인가요? 약간 그렇게 제가 가고 있죠. 마음이. 약간이 아니라 그냥 100%인데 네, 그러네요. 그 둘이 케바와 아이언맨은 너무 동료 느낌이다 너무. 동료다. 네. 둘리와 고길동은 일방적인 그 가해 피해다. 가해자와 피해자다. 그죠. 이거 라이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나중에 꼴뚜기 왕자도 품었잖아요. 고길동. 정말 세인트 쌍문이네요. 야. 야, 이분은 정말 노벨 평화상 줘야 됩니다. 고버지. 고버지죠? 예. 나이는 근데 생각해보면 둘리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러네. 그런 식으로 예. 보면. 1억 한 6천만 년 전? 그 동면 상태도 6천만 살?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자, 그러니까 채팅창에 새파랗게 어린애니까. 채팅창에 라이트는 근데 템빨 아니냐고? 템발. 예. 노트 템빨 아니냐고? 근데 그런 식으로 치면 L에게도 전 세계의 경찰력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템이 더 강하고 그거는 공평하다고 봤어요. 저는. 일격 픽셀템과 예. 전 세계의 시스템. 이거는 괜찮은 공정한 싸움이죠. 그렇죠. 엘도 와타리빨. 와타리빨. 와타리가 있죠. 와타리. 사신 플러스 데스노트 빨이 있고. 그죠. 예. 와타리와 전 세계 경찰이 있죠. 박빙입니다. 박빙. 저도 근데 뭐 이거는 5번 8번이에요. 맞아요. 손오공 대 베지터 라이토 대 뭐가 1위입니까? 손오공 베지터가 1위 같아요. 그래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라이터 대 L은 라이벌이고 뭐 다 있지만 제 마음속에 각인된 그 라이벌 구도의 강렬함, 드라마, 정서 이게 손오공 베지터가 너무 셉니다. 알겠습니다. 네. 손오공 대 베지터 1위, 라이토 대 L 2위로 4강 진출입니다. 자, 만화다 보니까 만화 월드컵이다 보니까 K 만화는 한 편이네요. 그러게요. 지금 둘리 고길도 다 일본 만화 3편. 근데 원래 애초에 후보 자체가 한국 만화가 2개밖에 없었네요. 내가 한인 아엘이 의견 안 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게 말이죠. 그죠? 배트맨 좋고 미국 만화 올렸겠네. 일본 만화가 3개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한인 아일이 누를 뻔한 게 배트맨 조커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 시대 출판 만화 이 시대가 어쩔 수 없이 일본 만화가 좀 많긴 많았어요. 네,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축구 선수 뭐 대결 얘기를 한 50년 전에 했다. 근데 한국 선수가 너무 적다고 뭐라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느낌. 뭐든 베텐 공식 입장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 4강 대결 강백호 대 서태웅, 라이토 대 L 4강 대결입니다. 네. 자,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라이벌은 뭘까요? 너무 이거는 채팅창에 까치 대 마동탁 왜 없냐고. 오. 오해성 대 마동탁. 오해성 대 마동탁. 이거는 그러네요. 작품을 넘나들면서 계속 싸우잖아요. 그렇죠. 야구 선수로 싸우고 군인으로 싸우고. 맞아요. 예. 야 근데 오해성 마동탁은 한국을 대표하는 희대의 라이벌 구도 맞는데. 그러네. 솔직히 그게 왜 없나 싶네요. 야, 이 멀티버스로 이제 다니잖아요. 오해성 대 마동탁. K 멀티버스. 여자는 항상 엄지. 그죠. 예. 엄지죠. 동생은 현지. 한국의 그 K 친구는 백두산. 그렇죠. K 멀티버스 시리즈 있잖아요. 불청객 고해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독고탁 있고, 그러네. 몇 개 독고탁, 오해성, 그 불청객 이 세 개가 약간 K 멀티버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없네요. 김성모 작가도 그렇죠. 그죠. 예. 자, 강건마 버스. 이강토. 그죠. 이강토. 예. 자, 딴 얘기였고요. 죄송합니다. 강백호 대 서태웅이냐, 라이토 대 L이냐. 둘 다 굉장한데. 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가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마음속에 있는 본인 속마음을 왜 남한테 강요해요? 아니요, 지금 저는 대장님의 속마음을 알 것 같아가지고. 뭔데요? 강백호 서태웅 아닙니까? 전 라이토 대 L인데요. 진짜 웬일이죠? 저는 라이벌 구도로만 보면 네네. 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건 이 작품밖에 없어요. 라이벌이라면 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해야 된다. 아치 에너미. 에너미예요, 진짜. 나머지는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너 11시 55 아직도 켜놨니? 난 줄 알았어. 깜짝이야. 내가 이날 뭐 하는 게 있어. 네. 네. 죄송합니다. 다행히 제 탓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승패가 확실히 결정되기도 하고 네네네. 실제로 목숨을 걸고 싸워요. 네.
저는 이 라이벌 구도가 강백호 서태웅 뭐 작품으로 보면 데스노트 대 슬램덩크 작품으로 보면 슬램덩크 올리겠죠. 하지만 라이벌 구도만 놓고 보면 강백호 대 서태웅은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같은 팀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서태웅이 능남이고 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게 있어요. 이 만화들은 왜 주인공을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누구한테 이입할래라고 물어보는 게 되게 세거든요. 네. 근데 강백호 서태웅은 실력적으로 서태웅이 분명히 아직 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백호한테 이입한 주인공들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라이터 대 엘은 뭐가 있냐면 차가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둘 중에 어느 쪽에 이입해도 비슷하게 가거든요. 일단 두뇌 싸움이고. 그래서 라이벌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가장 큰 감정 바로 뜨거움. 이기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그쪽을 자극하는 게 강백호 서태웅이에요. 라이터 엘은 약간 구경꾼이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구도는 라이벌이지만 누가 그냥 볼까? 이런 느낌이 좀 있다면 강백호 서태웅은 야 코를 눌러줘라. 얼마나 할 수 있어. 이런 응원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화 속의 라이벌이라는 그 정서에는 조금 슬램덩크가 맞지 않나. 아 그래요?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렇군요. 강백호 대 서태웅은 어쨌든 결국은 저 둘은 협력 관계예요. 그죠. 긴장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가요? 현재 실력도 서태웅이 위라는 게 보이고 네네네. 강백호와 서태웅은 결국은 협력해서 능남, 네. 해남, 그다음에 산왕 이런 곳을 결국은 합쳐서 꺾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거 당연하죠. 물론 라이토 데일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중간에. 네네네네. 중간에 충격받은 거 스포해도 되나요? 지금쯤 아직까지 안 보신 분이면 안 보실 거니까. 엘이 죽을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거 말하려고 그거 말하면 예. 너무 세잖아. 그건 너무하지. 그거 말하면 안 되지. 그럼 뭘 얘기해? 아니 뭐가? 중간에 반절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얘기했잖아. 깜짝이야. 이건 공소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그래. 예. 너무 센데 이거 너무 센데. 그래서 저는 이 라이벌 구도는 저는 그냥 당연히 끝까지 균형을 유지하면서 엔딩까지 갈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전형적인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네요. 라이터와 엘도 저는 올라가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간에 계획대로 그것 뜰 때 그 충격은 저 인생에 만화 보던 순간 중에 손꼽히는 순간이에요. 네. 사실 근데 같은 팀이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다른 팀으로 긴장감은 충분히 벌충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여유롭게 강백호 너 서태웅을 좀 이길 수 없겠니? 더 성장할 수 없겠니라는 마음을 아주 마음 편하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라이터 대 엘은 너무 비정해요. 너무 비정해서 라이벌이라기보단 말 그대로 적. 라이벌이 아니라 적의 느낌이 좀 있죠. 여기서 라이벌은 아치에너미를 뜻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공통분모가 가장 스탁 많아요. 싸움을. 그리고 사실은 둘이 잡아 죽이고 싶어 하지만 엘은 이렇게.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좀 엘은 잡아 가두고 싶어 하죠. 테니스도 치고 예. 그러면서 약간 좀 라이토라는 인물 자체에 나랑 대결이 되는 인간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굉장히 즐거워했고 추적을 하면서 인생 적을 만났다라는 그 흥미로움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라이토는 아니지만 엘은 라이토로 꽤 흠모했다. 그렇군요. 예. 라이터는 끝까지 아니었지만 예.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둘 다 어디 빼놓을 수 없는 만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라이벌이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그 떠오르는 그 어떤 뜨거움 그 뜨거움은 사실은 데스노트는 되게 차갑거든요. 마지막 라이벌이 왜 꼭 뜨거워야 돼요? 저만의 생각이 핫 라이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주제가. 라이벌이라면 자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편견이 있네요. 그 영화에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나요? 우리나라 만화에서도 이렇게 좀 대적자 대척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주인공을 좀 더 이렇게 좀 성장시키고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차가울 수도 있죠. 이건 전 세계의 스토리 작법의 기본입니다. 선생님 라이터에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슬램덩크를 떨어뜨리신다고 하는데 모두 말리겠습니까? 미국 라이벌은 뜨겁구나. 네. 여러분들 우리 대장님께서 슬램덩크를 꼭 떨어뜨려야 되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라이토 대 엘로 갈까요? 어쩔 수 없죠. 네. 라이토 대 결승 진출입니다. 미국식 만화 기법은 라이벌은 뜨거워야 되는군요. 야 슬램덩크를 떨어뜨린다고? 진짜? 서태웅 슬램덩크를 강백호를 떨어뜨린다고? 라이벌리로서는 라이토 대 엘이 위다. 참고로 미국식 만화는 오히려 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한국 일본이 약간 뜨겁죠. 근데 강백호 서태웅을 떨어뜨리겠다. 이건 제가 정말 처음 보는 관점이고 존중합니다. 그럴 수 있죠. 조단과 피펜 라이벌인가요? 라이벌 아닌가요? 예? 아닌가? 와 미국 농구는 잘 모르시네. 저 농구 잘 몰라요. 조단 어. 피펜 말고 그 누구죠? 누구 있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찰스 바클리. 그 정도는 이제 상대 팀이죠. 근데 이제 상대는 안 됐고. 네. 강백호 대 서태웅이면 사실 같은 팀 불스로 보면은 조단과 어떤 토니 쿠코치? 근데 그
당연히 같은 팀이어도 라이벌 구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로드맨. 조단과 로드맨 정도죠. 네. 자, 그러면 다음 4강 한이 대 나일이, 손오공 대 베지터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굉장히 팽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디로 택할지 모르겠네요. 얘기해 보세요. 존중해 드릴게요. 저도 존중해 드릴 테니까 한번 카드를 까보시죠. 이 앞쪽 배틀에서는 제가 먼저 카드를 좀 열어봤으니까. 뭔 카드를 열어요? 강백호 선택을 먼저 주창하고 나갔으니까 이번엔 제가 먼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양보하겠습니다. 손오공 대 베지터 봅니다. 왜죠? 나일이는 그냥 나쁜 기집애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쁜 기집애라는 워딩 속에 되게 강력한 적인 것 같지만 사실 만화를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그냥 금수저고 애환은 있었겠죠. 뭐 인간이 애환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어린 아이들끼리 서로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는 관계예요. 나쁜 기집애 하나의 워딩으로 이 사람의 프레임이 정해졌다라는 거 보지 한이의 무슨 라이벌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일이가 그 패륜적인 드립을 많이 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라이벌이 성사되기 트래시 토크는 뭐 좀 강하다고 보는데 장난 아니죠. 예, 여기서의 그 라이벌 구도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스포츠가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이가 나쁜 기집애라는 워딩으로 약간 가스라이팅을 해서 우리 독자들이 둘이 되게 대척점이 있나 보다라고 하지만 사실 안 돼요. 왜냐면 나일도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많은 훈련과 피땀 눈물을 흘려서 저기까지 갔을 겁니다. 그죠? 그냥 뭐 도핑을 하거나 반칙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트레이스 토크를 좀 했다. 그 나쁜 기집애라면 하나로 순식간에 희대의 어떤 악역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스포츠에서는 나쁘고 좋고 없어요. 그냥 이기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뭐 나일이는 뭐 동정심은 갑니다.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만화 역사 중에서 한 30년, 40년, 30년을 통틀어서 꼽힐 만한 어떤 라이벌 구도이기 때문에 손오공 카카로트와 베지터라는 것은 저도 뭐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라이벌 구도인 거 아세요? 왕족 대 전사, 그러니까 계급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선과 악도 들어가 있고 노력 대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복합적인 라이벌 구도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약간 파고 파도 질리지 않는 라이벌 구도가 숨어 있는 어떤 캐릭터 관계다. 풍성 대 M이라고 그렇죠. 하시면 돼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근데 손오공이 이게 머리 뾰족뾰족한 거 이거 뒤집어 깐 적 있나요? 네. 거기도 M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초사이언 3 때 예. 올백을 하는데 아, 그렇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맞다. 정확하게 그 전조, 그 포청천의 전조 같은 이마선이 나옵니다. 재능 못 쫓아가요. 그렇죠. 예. 유전자 못 쫓아가요. 최고죠. 예. 자 그러면 손오공 대 베지터 결승 진출입니다. 자, 이거 너무 어려운데 여기서. 그렇죠. 라이토 대 L, 손오공 대 베지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라이토 대 L은 현대적인 어떤 스포츠 경기처럼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박빙을 보여준다면 손오공 대 베지터는 좀 더 전통적인 의미에서 드라마적인 어떤 라이벌 구도죠. 드라마. 어차피 승리는 손오공이라는 걸 가슴에 품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베지터에게 굉장히 드라마를 많이 주거든요. 그거 아세요? 손오공이 생각보다 되게 밋밋한 캐릭터입니다. 손오공에게는 오욕 실정이 없어요. 네네. 그냥 사랑도 안 하고 결혼해버리고요. 훌쩍 결혼해버리고. 그래도 걔는 잘나요. 손오공이 뭔가 번뇌하는 게 별로 크게 없어요. 근데 베지터는 고뇌하고 분노하고 후회하고 막 온갖 다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주인공은 손오공인데 주인공 같은 연출은 베지터에게 더 많이 주거든요. 손오공 식욕 있지 않나요? 식욕만 있죠. 거의 식욕만 있는 식욕 머신입니다. 베지터는 정말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손오공과 베지터의 그 감정이입되는 걸 맞춰놨어요. 테디상의 원숭이 놈이라고. 아니 오욕 실적 얘기 괜히 해가지고 아니, 그 손오공을 후려쳐요. 그러니까 손오공은 근데 만화에 안 나오는 때 뭐 뜨거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겠죠. 그 크리딩이 죽을 때 한번 보여주죠. 그렇죠. 이런 것들. 아니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근데 그 약간 억지 감정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죠? 이거 갑자기 분노하려고. 그렇죠. 갑자기 이제 초사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라이토와 엘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베지터 쪽의 드라마를 실어줘서 둘을 이렇게 라이벌로 만든 캐릭터 경우거든요. 좀 더 이렇게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손오공 대 베지터죠. 그래서 약간 그 특전사물이라고 하면 레드하고 블루거든요. 무조건 사람들 레드 좋아합니다.
근데 블루한테 그래서 드라마를 줘요. 그러면 둘이 되게 비슷하게 밸런스 패치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손오공 베지터를 좋아합니다. 교수직 내려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강연을 해요? 이런 사람이라 교수를 했는데. 네. 저는 라이토데일 네. 호랑이 등에 올라탄 김에 우승을 해야겠습니다. 네. 슬램덩크를 누르고 올라왔는데 드래곤볼한테 질 수 있나요? 슬램덩크 누르고 올라왔으니 이제 할 도리를 다 했죠. 충분히 올라왔다. 선방했다. 하지만 또 손오공 베지터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저는 정말 제가 보기엔 반대라 반대입니다. 이것은 라이벌 만화예요. 심지어 다른 만화들은 다른 거 뭐 하려다가 중간에 노선 변경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데스노트만큼은 라이벌 영화입니다. 이것은 뭐 사신대 라이터도 아니잖아요. 네네네. 최고의 아치 에너미끼리 내가 정이다라고 외치는. 네. 근데 오프닝부터 너무 흥미진진하잖아요. 네. 내가 정이다. 너를 잡아서 없애버리고 말겠다라고 딱 동시에 외치면서 이 둘의 라이벌이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패퇴할 것이냐 이거를 계속 지켜보는 재미거든요. 머리 싸움을. 라이토 대 L을 최고의 라이벌로 꼽는 것도 사실 그렇게 이상한 말은 아닌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긴 하거든요. 네. 역대 저렇게 냉철하고 냉정하고 차가운 라이벌 구도가 팽팽한 구도가 없긴 했습니다. 그만큼 되게 머리 싸움의 구도고 뭐 지니어스 나갔던 사람으로서 저런 종류의 만화 좋아하거든요. 저도.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손오공 대 베지터가 끌어온 그 둘 사이의 관계 역사가 너무 길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 예를 들면 만화 독자로서 라이터와 L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만화를 잘 안 보는 사람마저도 저 두 사람 보면 얘들 라이벌 아닌가요?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죠. 안 본 사람들은 빼죠. 갑자기. 예. 안 본 사람들이 여기 왜 참전을 합니까? 그만큼 상징성이 있다는 얘기죠. 상징성. 뭐 본 사람들이 드래곤볼이 더 많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상징적인 라이벌 구도라고 한다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하고 우리 뇌리에 어떤 각인되어 있는 라이벌은 손오공 베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했습니다. 상징으로 정하기에는 퓨전 재료예요. 베지터는. 예. 속상하네. 라이토와 엘 퓨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 엘리토 안 되죠. 안 되네요. 이건 투표를 붙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합의로 우승을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한번 해보면 안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저 항상 이렇게 무대 뒤에 계시지 마시고 의견을 좀 모아주세요. 홀수니까. 홀수잖아요. 이게 라이벌인 것과 어울리게 네. 오늘은 결승전이 너무 팽팽한 것 같고 그렇죠. 굽힐 생각이 없네요. 저 평소였으면 이렇게 온순하게 온순 네네. 모드로다가 저 어차피 뭐 피고용인이니까 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왠지 만화기 때문에 막 피가 뜨거워지네요. 그냥 적당히 하고 라이트 대 엘로 갈까? 우리 제작진 이게 뭐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3명인데 하나 둘 셋. 라이토 데일 손 들어주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드래곤 손오공 대 베지터 손 들어주십시오. 한 명, 두 명, 3명. 어쩔 수 없네요. 4대 1입니다. 제가 그동안 어떤 싸움을 해왔는지 아시겠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어떤 평균적인 감수성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합의로 우승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만화 라이벌 월드컵 라이토 대 엘, 손오공 대 베지터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만화 속 기대 라이브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라이토 대 엘 1표, 손오공 대 베지터 4표로 손오공 대 베지터의 우승입니다. 너무 초라한 숫자지만 겁나게 고독하구만. 다들 데스노트 안 봤네. 아니 뭐 도달률이 중요하죠. 구독률, 그럼요. 열독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라이벌이죠. 손오공 대 베지터. 자 오늘은 광고 전에 이렇게 우승을 결정해봤습니다. 네. 이종호 작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안 줘줬더니 내 편 들어주신 거예요? 인지도 때문에 졌네. 그러게 이건 인지도 싸움이었네요. 이제서 하는 말이지만 데스노트 안 본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제서 하는 말이지만 라이토 엘이 더 라이벌적으로 팽팽하죠. 뭐야? 방송 끝났으니까. 근데 손오공 베지터가 너무 강렬하잖아요. 그 마지막부터 이렇게. 졸라이 고독하구만. 근데 아까 전에 그 라이토가 죽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말씀하셨나요?
반대로? 진짜 말한 것 같은데. 그렇군요. 다시 봐도 재밌는 말하긴 한데 오늘 한번 봐야겠다.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보시면 내일 아침 될 텐데요. 이거는 더군다나 애니메이션도 꽤 최근에 만든 거라서 훌륭하죠. 애니메이션도 일단 그 제일 좋았던 게 엘 성우 목소리 아 변조할 때 네네네네. 그게 아주 맛깔스러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영화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실사요? 일본 영화는 개인적으로 안 맞아. 실사 안 봤는데 별로였어요? 만화책이 훨씬 재밌고 만화가 아니고. 혹시 드래곤볼 야무치로 전생한 건 보셨어요? 아니요. 사고 당해서 들어가는데 야무치로 태어나가지고 잘해서. 그거 진짜 재밌어요. 아 진짜. 완전 재밌어요 그건. 아 이러고 또 그림 같은 꼴깍꼴깍 오랜만에 들어보네. 맛있게 드시. 전형적인 꼴깍꼴깍 소리.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아 굉장히 듣는 내가 갈증이 다 사라지네요. 자, 클로징 갈게요. 두 가지 버전으로 따겠습니다. 끝곡 있는 거랑 없는 거 갈게요. 배성재 텐 오늘은 목요일 방송 배텐 월드컵을 함께 하셨고요. 자 오늘 끝곡은 헤이즈의 첫눈에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자, 클로징 끝곡 없이 갑니다. 배성재 텐 1월 27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설 연휴 준비 잘하세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드래곤볼 안 봐가지고. 진짜요? 뭐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만화를 안 봤어 만화? 네, 전 그 세대가 아니에요. 원장님 작업실 오시면 쫙 전권 있으니까. 아, 이게 만화책 말고 만화 네. 영화. 저는 그 세대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롬팩 끼고 하는 패밀리 게임기 있잖아요. 거기서 드래곤볼 3 이런 거 진짜 재밌게 했는데요. 드래곤볼은 확실히 후리자까지. 그때가 진짜 눈 돌아갔고 그죠. 후리자보다 사실은 베지터와의 대결이 알랑. 최고의 전투씬. 알랑거의 저투씬. 초사이어는 좀 엥? 방법을 뭘 찾아내나 했더니 갑자기 거기서 자동 업그레이드? 이건 좀 자동 업그레이드. 너무 작가의 개입이었어요. 취향이 안 맞는. 하지만 이 베지터와의 싸움에서는 복선들이 다 모두가- 거대 원숭이가 그죠. 딱 되면서 모두가 모두를 향해 싸웠던.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원반으로 이렇게 꼬리를 탁 하고. 아니 그걔 칼 쓰네. 예. 그 이름 뭐지? 고기 맛있게 먹는 애. 좋았네. 걔는 정말 걔가 딱 등장했을 때 그 느낌. 모든 그 드라마 구조가 이게 뭐였더라 이게 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야지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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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다 만화 책으로 본 거예요 드래곤볼? 이거 게임도 하고 애니도 보고 다 했죠. 야지로베가 그 공룡 잡아가지고 꼬리 구워 먹는 것도 맛있어 보이고. 맞아요. 그 드래곤볼 주제곡 단단. 아니 일본 노래 그 단단 그게 당시 덕후들이 아주. 야지로베 성재 누구냐? 아휴. 그래 자드가 불렀던 단단 아주 유명한 명곡이기 때문에. 자. 하나 둘 셋. 저 슬램덩크 아니다. 포즈나 취해볼까 했는데 아니에요. 다들 슬램덩크 대 드래곤볼 기대했겠지만 그랬겠죠. 하지만 나는 라이터 L은 생각도 못했는데. 데스노트를 밀어 올리셨다. 도저히 엔딩이 기억나지 않아요. 뭐가? 데스노트는. 데스노트 엔딩이 안 네. 기억난다고? 기억 안 나세요? 네, 아니 저는 중간부터 난- 흥미를 확 잃어가지고. 꽤 잘 만든 엔딩인데. 그래? 꽤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충격이었지만 좀 실망이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엔딩. 팬들이 만들었던 엔딩이 더 좋았어. 그 가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세계의 신이 되겠다. 그거 진짜 멋있는 엔딩이죠. 그것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사신기 얻어가지고 사신 왕을 만나겠다 그거. 뭔가? 그거 말고 계속 죽는 거. 계속 죽는 거? 그건 못 봤네요 그 버전은. 제가 봤던 거는 눈 떴더니 사신기인데 거기서 다시 한번 이게 명계의 왕이 되겠다. 신이 되겠다. 그거지 다시 또. 그리고 일단 니아랑 걔 누구지? 니엘. 니아의 아치라이벌. 니아와 니아한테 안 되는 애. 그죠.
머리 그냥 걔네 둘이 막 힘 합치는 게 너무 별로여가지고. 맞아요. 마지막에 그 무슨 그 검사 변호사인가? 걔뭐 베껴 쓰고 막 이런 게 너무 설정이 맞아요. 복잡해지죠 진짜. 그러니까 데스노트를 안 보다가 거의 엔딩이 나올 때쯤까지 따라붙었어요 제가 팔로우를 해서. 너무 흥미진을 보면서 마지막에? 엔딩을 이제 실시간으로 함께 경험하려고 딱 했는데 뭐야 이게 이러면서. 그러셨습니다. 최고의 엔딩 한번 해야 되는데 최고의 엔딩 월드컵. 영화는 했는 것 같은데. 최고의 엔딩 월드컵 아니야 한번 영어 안 한 거 같은데. 아닌가? 등장을 했을 거예요. 자, 끄겠습니다. 등장씬 월드컵. 그죠?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청취율 조사 잡아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지? 이번 주까지요.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에 날 전화 드리는 것까지. 월요일까지 전화 옵니다.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최고의 엔딩도 좋을 것 같아요. 만화 엔딩? 최고 엔딩. 만화들은 무조건 슬램덩크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손은